일단 저희들은 미국에 펀드를 넣고 투자하는 기관이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운데 우리들은 실패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투자해갖고 성공하는 비율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펀드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부 다 조사해 보면은 실패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펀드가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낮은 펀드보다는 실패율이 오히려 좀 있는 펀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면서도 감당하고 투자를 해야지 되는 딱 약간 그런 사고방식 갖고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투자하는데, 우리는 뭐 굉장히 길고 큰 리포트를 작성해서 뭐 누구한테 올리는 거는 없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가장 큰 디스커션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망한다면은 왜 망할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들끼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얼마나 크게 될까?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충분히 이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회사가 왜 망하냐에 대해서 연결돼 있는데, 발표 아까 나온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대충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people 리스크가 있고, 테크니컬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뭐 컴페티티브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리스크가 보통 회사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파이낸싱 리스크는 어쩔 때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회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셈인데요. 보통 가장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게 마켓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리스크나 테크니컬 리스크나 people 리스크나 이런 거는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대충 파악이 되는데, 이 마켓 리스크는 진짜 마켓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가끔 모험을 하는데, 이 마켓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은 우리는 잘 타이밍을 맞추면은 굉장히 회사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 마켓 리스크를 타이밍 못 맞추면은 그 회사에 1,000억이 들어와도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소비자들 쪽 투자를 하면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거는 뭐 최소한 몇 천억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켓 리스크를 굉장히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그래갖고 마켓 리스크 쪽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 이런 시장이 일어날 거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한 10년 뒤에 터지더라고요. 회사가 망한 다음에. 우리는 첫 IoT 관련해서 98년, 99년도에 투자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망했죠. 그다음에 요새 IoT가 이제 딱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런 게 실패라는구나 깨달았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도 실패하지만 실패한 회사들에게도 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해 갖고 투자한 케이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 회사를 드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회사들인데, 하나는 이음이라는
회사인데 이음이라는 회사는 원래 창업자분은 시작했다가 거기도 이제 소프트뱅크한테 투자도 받고 자기 개인 돈 집어넣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티다가 망했어요. 그건 5억 정도 빚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음이라는 데이팅 서비스 시작하고 거기에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박희은님 대표이사로 모시면서 이제 그 회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이익 내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음에 투자한 계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돈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꼬셨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페어 가격에 구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일단 당시 빚부터 청산하고 우리 다시 회사 가격 논의해서 투자하자 해갖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비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건 다음에 이제 투자한 케이스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회사 하이퍼 커넥트라고 아잘이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디오 베이스 펜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편지 써갖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펜팔 보내듯이 이거는 앱으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비디오 채팅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굉장히 재미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돈도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한국에 안 알려지면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이제 서비스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런레이트 기준으로 한 연 500억 매출 넘었었고 아마 연 말까지는 1000억 가까이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매출이 다 해외에서 나오고 하는데 이분도 진짜 처절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오잇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똑똑한 친구였는데 선배들 보면서 나도 저 형들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형들이 누구였냐면 뭐 장병규님 뭐 이렇게 그때 네오에서 창업자들 비롯해서 그러면서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해갖고 나와서 사업을 크게 시작하고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서비스가 이음하고 약간 경쟁하던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해갖고 빚도 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서 생활하시면서 빚도 그냥 어떻게 다 갚고 그 와중에 시작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하이퍼 커넥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하고 인연이 닿아갖고 이제 나중에 투자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김봉진 대표도 첫 사업이 가구 산업이었는데 자신이 디자인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그래갖고 충분히 살 거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 이쁘다 그 상도 엄청 받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물건을 안 사더래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것도 접고 망하고 빚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배들이 있는 네이버에 입사해서 그 후배들 밑에서 일하면서 빚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다시 재기해갖고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만드는 케이스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완전히 망했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회사를 새로운 법인을 차려서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도 투자를 했고 또 망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버틴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장 놀라우신 분이 지금 여기 뭐 아까 판도라 TV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첫 투자한 회사가 판도라 TV였는데 그게 2006년도에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판도라 TV는 여러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년 정도 망하지 않고 버틴 회사였어요. 그때 200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년 망하지 않고 버틴 아마 한국에서는 기록 세우고 있는 회사 중에 한 명이에요. 갖고 망할 뻔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도
그 한 2, 3년 동안은 망할 뻔 어떻게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야지 되냐 이제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앞두고 그 굉장히 다시 또 그 재도전하는 회사로 발전돼 있고요. 그리고 그 zigzag라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이 회사든 재미난 게 이제 저희 처음 만났었을 때는 어떤 그 러닝 앱 만들어 갖고 소셜 러닝 앱 만들어 갖고 이제 만났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린 그냥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패스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나중에 우리가 zigzag이라는 그 여성 의류 그 메타 사이트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하고 이거 그 우리랑 잘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기억나세요 하면서 몇 년 전에 저희 그 패스했는데 이게 똑같은 법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한테 리마인더 시키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냐 하니까 별이 별일 다 하면서 버티면서 살다가 이 새로운 앱을 낸 케이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요새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다음으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verb가 된 회사 그러니까 뭐 카카오 해줘 그 하면서 이제 카카오가 verb가 한국말로 뭐였죠? 동사? 예, 동사인데 요새는 이제 카카오 다음으로 동사가 된 회사가 토스 갖고 토스 해줘 그러면 송금 해줘랑 똑같은 이제 그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 이름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데인데 거기도 이게 한 8번째 아이름인가 했어요. 그 첫 뭐 7개, 8개는 다 했다가 다 실패하면서 대표님이 그 전에 치과 의사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거 갖고 시작했는데 그 돈 다 날리고 마지막에 절실한 순간에 나온 게 이 토스라는 서비스고 그때쯤 저랑 이제 만나 갖고 이제 우리가 투자 그 한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example을 보면은 그 저희들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무조건 이걸 경험을 높게 사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당신은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투자 안 해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들한테서 느꼈던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업자들 아까 people risk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people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이게 다 펀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뚜기 같은 대표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약간 바퀴벌레 같다 그러는데 바퀴벌레는 진짜 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핵전쟁이 일어나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농담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창업자들을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큰 예외는 아닌데 그런 것을 굉장히 느껴지면은 이제 투자 결정할 때 굉장히 한번 밀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왜 실패했냐 뭐 다시 결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제 이런 거를 질문할 때 이거는 뭐 시장이 뭐 안 받쳐줬고 우리가 돈이 부족했고 한국 VC들은 뭐 리스크를 제대로 인정 안 하고 투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실패하면은 뭐 그런 원인이 없지는 않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대표 잘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무엇을 정확히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한테 조리 있게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 대표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배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패 자체는 우리는 뭐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지만 실패를 했으면은 거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왜 잘할 수 있나를 충분히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패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달리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때 다른 결정을 하는 게 더 옳았을까? 안 옳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고 그런 거 공유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뭐 실패율 같은 거 나왔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들 경험은 한국이 실패율이 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거꾸로 실패율이 한국엔 낮은 게 문제다 하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할 지점까지 가고 굉장히 좀 오래 버텨요. 창업자들도 오래 버티고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여기서 회사 문 닫자 해야지 될 시점에 창업자들도 굉장히 투자가들한테 미안해하고 투자가들은 은근한 압박을 줘요. 그냥 웬만하면 좀 더 버텨보지 월급 안 받고 버티는 것도 창업가의 뭐 좋은 멘탈이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푸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이 또 생존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아까 뭐 보증하고 창업자들 파산 신고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가 안 되면은 과감히 그냥 이제 안 됐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그거 약간 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한국에서 망한 회사가 되게 우리가 한 35개, 6개 투자했는데 이제까지 딱 2개 망했거든요. 근데 망할 때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돼 갖고 이제 망하는 회사에 뭐 어떻게 엑스퍼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러 가지 뭐 이런 확률이 있고 여기서 어쩌면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주장하는 거 망할 때 깨끗이 잘 망하자가 우리의 신조인데 우리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리모 택시에서는 잘 못 지킨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진짜 투자가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희생하면서 기다렸다가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빠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업자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데 도와준 케이스인데 많은 회사 대표들한테는 우리는 이런 걸 권고해요. 그러니까 funeral date를 분명히 정해라. 근데 미국에서는 funeral date라고 하는데요. funeral date가 뭐냐면은 회사의 모든 liability,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마이너스 회사의 모든 liability, 그게 뭐 세금이든 뭐 커스터머들한테 줄 돈이든 뭔가 다 해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을 다 쓸 무렵이 이제 제로가 되는 날짜를 미리 정해라.
그리고 이 날짜가 되는 순간 우리는 파산 신고한다는 것을 분명히 투자가들한테도 밝히고 이사회의에서 동의를 얻고 여기서 우리는 깨끗이 문 닫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그 데이트에 맞춰서 모든 결정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은 무조건 닫아라 하고 굉장히 그 권유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저희는 같이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욕도 되게 먹어요. 왜 이렇게 빨리 문 닫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업가들한테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를 조금씩 바꾸자 하고 하는 편이고 따로 투자가들한테도 좀 이런 거는 우리 자체가 좀 바꿔야지 되지 않냐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망했을 때는 그 창업자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깨끗이 망하고 세금 서류 같은 거 투자가들한테 이제 줘야 되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그거를 그 서류 그 깨끗이 마감하고 그 세금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할 거 다 잘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원들 같이 일했던 직원들 그 다음 직장 같은 거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러니까 투자가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그 잡을 다시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해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책임이지 망하는 거를 질질 끊는 게 책임이 아니다 하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 건데 내가 다시 창업을 했으면은 그 무엇을 그러니까 똑같은 결정을 했었으면은 내가 그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지 옳은 결정이었을까에 관련해서 이제 그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메모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약간 그 생각하는 기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얻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왜 실패하는지 우리가 실패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들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생각 전해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있으면 뭐 그 질문 같은 거 받겠습니다.